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에 의해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도 이걸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시간 동안 미적거리다가 지금 2시 1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찍어서 올리고, 단톡방에 올렸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별 미팅을 처음 했는데요.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발표 자료에 관한 거 쓸데없는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예,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출이죠. 발표 자료 제출. 발표 자료는 조원 중 1인 이상이에요. 혼자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동일 시간에 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직접 연구실로 방문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고 제출 명부를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제출 명부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제출을 안 해놓고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출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또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출하고 여기다가 서명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A반 B반 해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생처럼 그러고 점수에 예민하게 구니까 저도 아주 쪼잔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단 사전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 일자 최종 제출 시간은 발표 7일 전, 여러분이 발표한 날은 지정이 돼 있죠. 7일 전 A반이든 B반이든 발표 7일 전 08시 40분부터 08시 50분까지입니다. 칼같이 체크합니다. 칼같이. 그리고 그 시간에 오기가 힘든 경우는 사전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알아서 만나서 제 연구실에 와서 기다려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됐고요. 발표 7일 전. 가끔 이런 학생이 있죠. 그 조에서 누가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학생이 깜빡 잊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늦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꼭 찾아옵니다. 교수님, 제 잘못이니까 저만 감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 조원이 감점입니다. 전 조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담당 교수가 출장을 가거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받는 날은 한 번도 회의 오라고 그럴 때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고 지랄이고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 시에는 양식대로 표지를 하고 아래의 번호 순으로 철하여 한 권으로 제출, 즉 호치키스로 찝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호치키스로, 이 클립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호치키스로가 안 돼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저한테도 호치키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첫 번째, 자료 전달 확인서. 자료 전달 확인서 밑에 양식에 있죠. 손글씨로. 이거는 다른 조가 질문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됐고요. 두 번째, PPT로 어차피 파워포인트로 하실 거니까 인쇄본, 발표 내용 요약본, A4 3매 이상,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은 130포인트로 하고, 옆에 보면 발표 자료 양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료를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받은 사람은 아까 명단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수령인 표시입니다. 또 제출한 자료는 상중하로 담당 교수가 평가해서 3점, 0점, 마이너스 5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PPT에는 전 조원이 함께 있는 현장 방문 인증사진이 3장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됐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저에 있는 호텔을 만든다. 그러면 바닷속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바닷가에 만들 건지, 광안리 앞바다인지, 광안리 앞바다에서 만든다 그러면 광안리 앞바다에 가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3장 있어야 됩니다. 찍을 때 똑같이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을 3장을 하면
제가 세 장으로 인정하기 어렵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러고도 찍고 세 장을 찍으십시오. 얘네의 경우에 이것도 합성해서 냈고 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 이의 제기하는 학생을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참 각박한 세상이죠. 그래서 세 장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조원이 함께 있는 현장 방문사진 3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원이 없으면 4명인데 3명만 있으면 빠진 조원당 3점씩 감점을 하겠습니다. 이건 차원론이 아니고 인증사진 3장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규정과 양수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발표 자격을 상실합니다. 발표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조는 발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발표 점수 20점이 전조원이 까먹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를 저쪽에다 제출하고 그리고 저한테 자료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왜? 다른 조가 질문을 그걸 보고 질문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질문을 하실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수중 호텔로 합시다. 말 나온 김에. 그럼 수중 호텔을 짓는데 그거는 해양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환경 무시, 법 무시, 경제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무시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무시하고 아이디어를 보겠다고. 그런 질문을 하는 조는 교수가 임의로 아예 그냥 거의 점수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의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접해주고 안 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학생 하나 하고 되겠죠. 사실은 이거 관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관광고등학교에 관광학 개론을 집필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학 개론도 하고 관광 자원론도 했는데 두 가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듯이 관광은 2년제 대학에 있으면 딱 좋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하는 바람에 4년제로 왔는데 2년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과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직접 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를 짜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짰죠. 제가 짜준 게 아니고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안 여러분들 세대는 MZ세대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세대예요. 그걸 나쁘다고는 못하겠는데 반면에 사회에서는 모르죠. 코로나 이후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사회에서는 협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최초로 회사도 오지 말고 집에서 각자 알아서 뭐 한 달에 한 번 오든가 말든가 하라고 했던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구글에서 없던 일을 해버렸죠. 다시 출근해라. 단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했는데 어쨌든 출근을 하라고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회사에서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다가 듣고 다른 부서가 일하는 걸 한참 쳐다보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에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려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발표에서 점수를 못 받아도 그건 여러분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가 영향을 미친대? 진정으로 이 발표 준비에 참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몇몇 조가 질문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요. 제일 재밌었던 발표가 1학년 관광자원의 이해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 선배들은 1학년 때 했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개론을 하고요. 그래서 왜 나오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는 게 참 힘이 들어서 교수님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됐다. 심지어 졸업생들도 관광업계 간 졸업생들도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힘들었지만 재밌었다는 거죠. 재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수업 강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 교재는 여러분 혼자 읽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 교재 72페이지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2페이지 공간 자체의 발전적 요인과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관광지의 생애 주기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맞는 말에 이 책의 전편에서는 전편 4편 이건 5판인가 그렇죠? 이게 5판이죠. 4판까지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 5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인쇄를 해놨는데 5판에는 지금 4판에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분 책에 없기 때문에 따로 지금 인쇄를 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동영상 파일에 첨부 파일로 넣어 놓겠습니다. PDF로 바꿔서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 맨 밑에 그 제목은 그림 3-11 써놓고 온천 관광지의 발전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파일을 인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전판에 있었던 거를 없다고 이것까지 설명을 교수가 한다. 그럼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제 말은 지킨다는 얘기 무슨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 온천에는 이 거꾸로 보려기 힘들다. 요 온천은 길이 있죠. 길이 나 있죠. 요 온천까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 단독기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관광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뭐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온천이 있는 것 뿐이에요. 요 온천이. 그죠? 요 온천이. 근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그 온천까지 이렇게 길이 나고요. 그 온천 옆으로 건물들이 위에서 본 거겠죠. 이거는 건물들이 보여집니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 기반 정비기. 이 온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온천에 사람들이 오면서 조금 하루 이틀 묵을 장소를 또 필요로 하네? 식당도 필요로 하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간이 시설로라도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도 들어가고요. 1단계하고 달리 도로도 뚫렸죠. 관광지가 발전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단계에서는 이 위가 그냥 산이었어요. 등산로도 아니고 오솔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위에 뭔가가 생깁니다. 잘은 그 도면상으로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뭐 산림욕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산책로를 만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벤치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관광시설 정비기입니다. 관광시설 정비기.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옆에다 놓는 거죠. 온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 단계죠. 여기요. 분명히 여기는 A 지역과 B 지역이 연결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연결이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또 생겼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관광지로 발전기.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그런데 이 관광지 발전경 첫 번째 자원 단독기는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관광시설 기반 정비기 두 번째 단계는 질병 치료제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온천에 오는 사람들이 뭐 몸에 좋다, 뭐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갈 건가 아니면 다른 걸로 갈 건가.
원래 대한민국의 온천은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이 많이 갑니다. 그죠? 근데 초반에 대학교에서 내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많은 온천들이 사양 산업이 됐죠. 부산 근처에도 온천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하려는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마금산 온천도 있고요. 또 설악산 쪽으로 가다 보면 척산 온천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답사 갈 때마다 한 번쯤은 아이들하고 온천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온천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갔냐면 이 온천이란 게 왜 사양산업일까? 점점 노인들만 가니까 그렇다. 그럼 젊은이들이 오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거를 테마파크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더운 물이 있는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죠. 이천의 헤르메스 온천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꼭 온천을 홀딱 벗고 목욕하듯이 남탕 여탕 나눠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북옥 하와이도 거의 지금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북옥 하와이가 초창기에 되게 인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흐지부지하고 뭐 폐업하고 문 닫는 난리예요. 그 지금. 근데 온천의 시대는 또 올 거죠. 지금 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수영복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저쪽 동해안에 가면 노천 온천도 일본처럼 노천 온천도 있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참 묘하고 좋았어요. 눈이 막 내리는데 따뜻한 탕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들었는데 아이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했어요.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디 온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나 말고 또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바뀌기 시작하더니 대부분의 온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아이디어 없이 남만 따라가는 사람은 도태되겠죠. 이 자본주의 시대는 끊임없이 앞서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죠? 도태돼요. 그래서 관광은 이 옛날 내용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 한 얘기가 저기 뭐죠? 광안리에다가 해저 잠수함 기지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누군가는 또 드론을 가지고 바닷속을 다니는 걸 만들자. 말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는 부산에 없는 거 만들려고 그러지 전 세계에 없는 거 만들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모방을 하는 것도 아이디어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지금 해저 호텔, 해저 물속에 있는 호텔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에 떠 있는 레스토랑도 있죠. 무지 비싸요. 제 기억이 맞는 데는 말레이시아 같은 거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그 케이블카 타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안에서 끝내주는 정식 식사를 합니다. 딱 네 사람이 타면 테이블 세팅이 딱 돼 있고요. 거기서 셰프가 스프도 따라두고 전체 요리도 준비를 해놓죠. 그렇다고 다음 코스를 먹으려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그거 올라가는 동안에 그걸 먹고 내리면 바로 다음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형식이 파격적으로 변한 거죠. 케이블카 안에서 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수로 바꿔줄래? 처음에 스테이크, 스프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먹고 디저트까지 어떻게 먹어? 그거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케이블카 안에서 할 필요 있나요? 앞부분만 케이블카에서 하고 내려서 산정상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즐긴다면 대박 났죠. 그래서 그걸 또 따왔죠.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영의 케이블카에서는 케이블카 타면 통영 꿀빵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당처럼 하는 것까지는 못 갔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관광이에요. 이번에도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코로나 시대에도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
아니 비행기 타고 부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일본 한 바퀴 돌고 대만 한 바퀴 돌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광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의외로 대박이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 지금 항공사마다 난리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 비행기가 계속 서 있으면 국내법상 국제법에도 그렇고 나중에 코로나 끝났을 때 조종사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뭐는 1년 이내에 뭐 해외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비행기가 써 있으면 비행기 주기료라고 그러는데 주차료, 그러니까 비행기 주차를 내야 되는 떠 있으면 그만큼 덜 내는 거죠. 그리고 면세점에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갔던 거는 1인당 면세 한도 꽉꽉 채워서 다, 근데 관광객들도 대만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비행기 안에 갇혔다. 그런데도 그건 네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즐긴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또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시설 관광지로 관광 기반 정비 질병 치료로 갈 건가 아니면 다른 컨셉으로 갈 건가 얘기했고요. 관광 시설 정비기. 요게 이제 어디 갔어요? 세 번째 단계거든요. 세 번째. 여기서 시설을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다. 원래 색깔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관광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답시고 모텔 생기죠. 편의점 생기죠. 심지어 PC방 생기죠. 자, 관광이라는 자기의 일상 거주지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한 곳보다 다른 경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보던 피자집 있고 똑같은 편의점이 있고 PC방이 있고 그러면 굳이 돈 내면서 거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관광시설 정비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지역의 특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의 색깔을 잊어버리면 관광지로서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거나 그러다 보면 다른 곳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6인 1조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4인 1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번 학기 특히 이번 1, 2학년들이 더 어려운 거는 3학년도 그렇군요. 답사를 간 적이 없거든요. 3학년은 답사를 갔네요. 답사를 갔다면 훨씬 교수님들의 수업이 이해도 되고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뭐 어쩌겠어요.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관광지 발전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 되는 안정기죠. 안정기. 완전한 관광지가 됐죠. 이때는 안전성 추구자들이 오겠죠. 그러고 나서 쇠퇴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관광시설 정비기에서. 자, 1번 자원 단독기, 2번 관광 기반 정비, 3번 관광시설 정비기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점에 무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 제가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 관광객이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목조주택이 여전히 많이 시골에 남아있어요. 대도시 동경이나 뭐 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 오사카 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도시는 우리랑 삐까삐까 하거든요. 근데 시골로 갈수록 온천도 수십 년 된, 심지어 100년 넘는 온천도 있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골에 가도 우리께 사라져 버렸죠. 초가집 없죠. 한옥 없죠. 요즘 들어서 다시 시골에 있는 한옥들이 식당으로 바뀌거나 윤스테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텔레비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TV를 봐도 그런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심지어는 요새는
지역의 한옥을 살짝 개조를 해서 카페로 만든 데도 많아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유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해요. 또 레트로 복고풍으로 간다고 해서 지역 공장을 빵집으로 만들거나 그대로 놔두고 목욕탕을 커피숍으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 이발소를 만들거나 그런 경우도 이발소를 개조해서 뭐 커피숍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자, 관광자원론 9-1 발표 리포트입니다. 발표 자료 제출은 발표 며칠 전에 해야 되는지 앞부분에 설명했고 여기도 있죠. 며칠 전에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왜? 예민한 성적에 민감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은 공정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요구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시간이 된 관계로 9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 수강 시간은 일주일로 바꿀 거고요. 제출일도 맞춰서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밤 10시까지인가 11시까지인가요? 그렇게 했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려갖고 안 되겠더라. 9-1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찰칵.